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네. 결혼 정보. 아, 결혼 정보? 네네. 아유 혜은아, 넌 어쩜 이렇게 빨리 하니? 아니, 그냥 저기 큰언니 손님이신 줄 알고. 제가 재혼을 전무를 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미혼 분들이 훨씬 많고 지금 저희 집에 찾아온 여성분이 25살부터 많게는 여성분이 76세까지 있습니다. 76세까지 있습니다. 네네. 76세가. 네. 그리고 남자 아니 나 2년 남았어? 2년 안에 어떻게 해보려면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남자분은 28살부터 의외로 83세까지. 83세까지. 대박. 83세요? 네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부인을 사별했다든가 또 졸혼을 했다든가 그러면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남자분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타요. 맞아. 여성분보다. 그럴 것 같아. 그냥 친구라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 몇 쌍이나 성사를 시키시죠? 제가 뭐 대략. 대략이 만쌍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결혼이 성사됐어도 말을 않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을 결혼시켰어요. 정말로 40년 동안. 그 중에 매칭 시켜주신 그 커플 중에 혹시 우리가 알만한 커플도 있어요? 그럼요. 방송국 작가님, PD님, 진짜? 네 연예인 분들도 여러 분 계신데 저는 그거 공개는 할 수 없고요. 맞아. 가면서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받아요? 한 사람당 얼마씩 받아요? 주선비. 많이는 안 받아요. 딴 데에 비해서. 선생님, 저거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성사가 돼야 사례비를 받으시나요? 그렇죠.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렇지. 네, 뭐 예의를 갖추는 분들은 결혼이 딱 청첩장 딱 나오면 아 그래. 5번 이상 만나게 되면 한 70%는 나와요. 결혼이. 그리고 몇 개월 정도 또 만나다가 헤어지는 분들도 있고, 뭐 2, 3개월에 성사되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리고 결혼이 성사되면 진짜 잘 살아요. 헤어지는 팀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잘 사는 커플이 더 많겠지만 네네. 혹시 잘못됐을 때 와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나요? 막 따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 예가 한 번 있었는데요. 30대 초반인 사람들이었는데요. 남자분은 아주 굉장히 재력가 집안이고 여자분은 외모가 엄청 예뻐가지고 집이 좀 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여자분이 계속 경제력 있는 사람만 보고 남자분은 딴 데서 한 100번을 봤답니다. 저 청년분이. 근데 우리 집에 이제 의뢰를 한 거죠. 근데 만나자마자 둘이가 불빛이 튀겼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오면서 각기 자기 집으로 갔어요. 왜? 네. 왜? 그래서 그 신랑 댁에서 막 전화가 와서 저한테 해준 패물이고 뭐고 그쪽에서 다 달라고? 회수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신혼여행지를 뭐 발리인가 어디로 갔나 봐요. 갔는데 외국인 남자분들 가슴에 막 털이 막쑥 가슴에 털? 가슴에 털? 그쪽을 계속 자기 신랑을 안 보고. 계속 외국 남자들이나 잘생긴 남자들 그냥 자꾸 쳐다보고 그쪽에 눈길이 가니까 신랑이 화가 난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둘이가 탱탱 싸워가지고 오면서 각기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각자 가기. 네, 각기. 그러면 남자가 그 첫째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가 있을 거고 여자가 첫째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는 뭐가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남자들이 능력이 많고 뭐 모든 조건이 좋은 분일수록 여성분들 어려서 출산할 수 있는 여성 그런 걸 원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자들이 바라는 남자의 또 조건은 아무래도 뭐 경제력?
저한테 와서는 다들 그래요. 저는요 성격 좋은 사람 해달라고 그래놓고서 나중엔 따지고 다 따집니다. 아주 뭐 키는 얼마 돼야지 된다. 뭐 학교는 스카이 뭐 5개 대학 안에 들어가야지 된다. 아파트는 뭐 죽어도 몇 평 정도는 해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점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못 해요. 그럼 제가 그런 사람 막 뭐라고 하거든요, 제가.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재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 많이 들었죠. 이 저기 회원수는 정말 미혼이 몇 배로 많아요. 재혼이 숫자가 적은데도 이루어지는 확률은 이 더 많아. 재혼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한 번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 웬만하면 신중히 생각해서 많이 안 보고 이제 웬만하면 꼭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해드리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오빠가 실연당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오빠를 보고 내가 오빠를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왜냐면 오빠가 오남매에 과수원을 하는데 되게 일이 많은데 교사였어요. 너무나도 힘들게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편지가 왔어요. 소인이 안 찍힌. 제가 살짝 뜯어봤더니 제자가 선생님 좋아하는데 막 그런 괴로운 그 편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총각 선생님들 되게 나이가 어렸어요. 젊고. 근데 한 7살 차이 정도 나는데 주변 다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그분한테 정말 오빠를 사랑하냐? 오빠를 사랑하시면 제가 주선을 하겠다. 아,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게. 네,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올케가 됐어요. 그분이. 아, 네네. 그게 첫 결혼식. 제가 성사시키고. 성사시킨 거예요, 결혼 성사. 아, 뭐가 제일 가지고 흐뭇한 거.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몇십 년 전 얘기. 그때 제가 미용실 운영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저녁에 9시까지 일을 하는데 9시 다 돼서 누가 막 문을 두들겨서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굉장히 이뻐요, 아가씨가. 그래서 내가 애인 만나고 오느라고 늦었느냐고 그랬더니요. 애인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냐? 단골 손님으로 오는 남자 중에 인물이 이만기 씨 있잖아요. 젊은 날에 이만기 씨보다도 더 미남이에요. 그런 분이고 잘 사는 저 여아들이에요. 7대 독자예요. 아이고 머니나. 네, 그런 청년이 생각이 나길래 당장 우리 지금 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러 오라 그랬더니 11시에까지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막 만져서 꾸미고 막 화장도 내 화장품으로 막 더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그 커피숍에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 보니까 둘이가 어머 벌써 막 화기애애하고 먼저 만난 거야. 내가 소개도 없이. 그래갖고 거기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리고 저는 집에를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초인종 눌러서 나가보니까 머리를 막 산발을 하고 완전히 막 흐트러진 머리로 막 옷도 그냥 그 겨울인데요. 겉옷 하나도 안 입고 그런 채로 그냥 슬리퍼 끌고 그냥 여자가? 여자애가 왔어요. 울면서 얘기하는데 세상에 자기 일관계로 그 남자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막 얽혀서 싸워가지고 이사 간 거야, 양쪽이. 그 남자 측에서 보기 싫으니까 이사 가버린 거야. 그 집을 나는 모르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팀도 보고 노미와 줄리엣 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허락을 안 해가지고 동거를 하는데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시대에 가가지고요 사정을 했어요.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래갖고 데리고 들어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응? 사랑하는데 용서해달라고 같이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여 보냈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소식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제 동네를 어디 지나가는데 누가 그 시어머니 되는 분하고 그 며느리하고 막 손을 팔짱을 끼고 며느리가 이렇게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의심했어, 나는. 두 사람이야. 그래서 어머, 아이를 낳아가지고 돌이 며칠 안 남았어. 그러면서 나한테 그 돌 그 초청을 하는 거야. 완전히 거기서 화해가 된 거야, 아이 때문에. 그 내 이분이 세상에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며느리 세상에 그런 착한 며느리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잘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드라마가 거기서 수십 편 나오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저기 아라비안 나이트 왜 그 천일 야화 있잖아. 예. 제가 천일밤을 얘기를 해도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제가 그 정도로 에피소드가 많아요. 왜 나왔을까 했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날 좀 꼭 찾아뵙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연세가 79이신데 전화로 저는 대충 상담을 들어보거든요. 전화 상담을. 그래서 가족관계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더니 부인을 10년 전에 사별했고 고위직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하신 분인데 너무 외롭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좀 좋은 분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60대 초반이나 60대 중반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60대 초반이나 60대 중반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도 그랬어요. 따끔하게 한마디 있으면 올렸어요. 선생님이 20년은 젊어 보인다고 전화로 그러셨는데 뵈니까 그 나이 다 보이네요. 뵈니까 그 나이 다 보이네요. 선생님 아니 내년 1년 있으면 80 되시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100세시다 할지라도 지금 그분들이 젊은데 그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바라는 거는 사실 경제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 만나려고 하지 않겠냐. 네, 네.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사회에 환원시키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시라고. 아니 그냥 5살이나 7, 8살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 정말 친구로 만나셔야지. 지금 그 연세에 지금 저 선생님이 사랑을 제대로 나누시겠어요? 아니면 그분들의 그 저기를 충족을 다 시켜주신다는 거 어떻게 보장을 하시겠냐고 제가 그렇게 따끔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 택시 타고 가셨는데 전화를 그 이튿날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옳은 것 같다고. 내가 나이가 먹기 때문에 젊음을 저기고 싶어서 내 욕심만 부렸다. 그러면은 다음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여기다가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끈하시네. 저는요 자기가 이상형을 썼다 그래서 이상형하고 똑같이 되는 거는 로또 당첨되기는 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는. 네? 결혼이라는 건 로또 당첨하고 똑같아요.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명 딱 하는 건데 맞아. 로또 당첨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상형을 쓰면 거기에 근접하도록 해드리려고 노력을 제가 해드리는 것 뿐이지 이루어질 때는 서로가 인연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선생님 맞습니다. 집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다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안 가버리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남자고 여자고 외롭고 그래서 결혼은 꼭 해야지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생님.